서산대사께서 묘향산으로 돌아오신 날 스승을 찾아뵌 사명당 유정스님은 대사께서 무사히 돌아오신 것을 누구보다 기뻐했습니다. 불보살께서 가호해 주실 줄 믿고는 있었습니다만 한편으로 얼마나 걱정을 했는지 모릅니다, 스님. 다행히 상감께서 추국을 중단케 하시고 내전에까지 불러주셔서 곤욕을 면하게 됐지 뭐겠나. 주지 스님의 말씀에 의하면 상감께서 은밀히 사람을 이곳에 보내셔서 스님의 동정을 알아보고 갔다 하더이다. 그래요? 예, 처음엔 그저 유람원 선비님인가 했더니 눈치가 아무래도 예사롭지 않게 스님의 시문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랬군요. 특히 스님께서 손수 지으신 승가의례문을 보여주고 그 위에 곡 강릉이라는 시를 보여주었더니 감복하는 눈치였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군요. 그런데 스님, 실은 유정 스님도 곤욕을 치렀다고 합니다. 유정 그대도? 예, 하지만 스님께서 당하신 곤욕만큼이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강릉부 옥에 갇혀 고문을 당했다 합니다. 저럴 수가. 역시 정열이배 영모의 일로. 예, 하지만 잊지도 않은 일을 추국했다 해서 무슨 효과가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옥에 갇힌 것은 한 달쯤 되었습니다. 저런. 본래 근처의 유생들과도 접촉이 많아 존경을 받았기에 그들이 진정을 해서 석방하게 되었다 합니다. 지금 듣고 보니 그것도 은사 스님께서 상감을 감동시키신 덕분인가 합니다. 그럴지도 모르겠군요. 어쨌거나 우리가 다시 이렇게 성한 몸으로 만날 수 있게 됐으니 아마 우리가 할 일이 많이 남았다는 뜻이 아니겠나. 그렇습니다, 스님. 정열입의 난이 사전에 알려져서 평정은 됐다지만 이제부터가 위기가 아니겠는가. 소승도 그리 생각합니다. 서둘러야겠네. 할 일이 많아. 하명하십시오. 스승의 명에 따르겠습니다. 대사께서는 무엇이 위기라는 것이요, 그리고 무엇을 서둘러야 하겠다는 것이었을까요? 밤이 익숙해지자 대사께서는 사명당을 비롯한 몇몇 수제자들에게 도성에서 들은 조정 사정을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이곳에 돌아오기 전 3월 초에 조정은 한동안 술렁대고 있었지. 아니, 무슨 일로? 외국에 통신사를 보내는데 누구를 보낼 것인가 논의하느라고. 외국에 통신사를 보내기로 했답니까? 그래요. 그동안 외가 잠잠하더니 또 무슨 동향이라도 있었다는 것입니까? 대행왕 때에 외가 해남의 달량포에 쳐들어와 노략질한 이래로 한 30년 동안 잠잠하더니 이번에 풍신수길이 외나라 땅을 통일하고 우리와 수교하기를 요구했다는 게야. 외국이 통일이 되었다면 우린 당연히 경계를 해야겠습니다. 그동안은 군웅이 활거에 나라밖에 눈을 돌릴 겨를이 없었겠지만 워낙에 욕심이 많고 포악한 그들인지라 우리나라를 넘볼 곳이니까요. 그래서 외국의 사정을 알아볼 겸 풍신수길이란 자가 어떤 인물인지를 살펴볼 겸 통신사를 보내기로 했는데. 그런데 무슨 문제라도 있었다는 말씀입니까? 조정은 아직 동서가 서로 뱀이나 전갈처럼 대하고 있는 처지라 양쪽에서 한 사람씩 나와 두 사람이 정부사가 되어 통신사로 가게 됐다는 게요. 저런요. 정사는 누구며 부사는 누구라는 말씀입니까? 정사는 황윤길이요, 부사는 김성일이라고 들었어요. 누가 동인이고 누가 서인이라는 말씀입니까?
황윤길은 서인이요, 김성일은 동인이라고 들었어요. 동이고 서고 풍신수길이 과연 어떤 위인이며 외국이 과연 우리나라를 쳐들어올 능력이 있는지 똑바로 보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내 생각에는 알아볼 필요조차 없다고 생각해. 아니, 그럼 시운이 왜는 필연코 오게 돼 있고 우린 필연코 난리를 겪게 돼 있어요. 그렇습니까, 스님? 그래요. 내 생각에는 소승도 같은 예감이 듭니다. 꼭 무슨 비기나 선지식의 예언을 믿어서가 아니라 그동안 이 나라는 너무 나태해서 외국에 대해서 소홀했으니까요. 제가 외국의 통치자가 되었더라도 이 나라를 칠 때는 지금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조정은 태평성대야. 일찍이 율곡이 그리도 안타까이 호소했건만 누구 하나 거기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없어요. 그저 변방에 뜻있는 무부들이나 야에 묻혀있는 뜻있는 유생들이나 우려를 하고 있을 뿐이니. 그러니 스님, 장차 우리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내 사명당 그대들을 이렇게 부른 게요. 말씀해 주십시오, 스님. 예, 스님. 우리라도 대처해야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적이 쳐들어올 때 사원이라도 스스로 지키기 위해 사원이 아니라 나라요. 나라를요? 그래요. 적이 쳐들어오는데 아무 대비를 않고 있으니 만약에 왜가 쳐들어오면 그야말로 파죽지세로 우리 강토를 유린할 것은 명약관화예요. 그러니 그것을 막자면 우리 중들이라 해서 수수방관만 할 수 있겠소. 그럼 병장기를 만들고 승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정예병사로 만들어 놔야겠지요. 하지만 만약 병장기를 만든다면 또 무슨 혐의를 받을지 누가 알겠습니까? 정여립의 난이 평정된 것이 불과 반년이 옳습니다. 지금 그것을 따질 때가 아니에요. 그리고 만일 그런 혐의를 둔다면 삼감께 몸소 아뢰어 혐의를 풀 것이요. 스승의 말씀이 옳습니다. 이제라도 우리 동갑내들에게 연통해서 스승의 뜻을 전하겠습니다. 영규, 처영 등과는 서로 소식들을 전하고 있겠지. 예, 염려 놓으십시오. 이래서 사명당은 금강산으로 돌아가고 서산대사께서는 묘향산의 대중들을 모아 은밀히 병장기를 만드는가 하면은 무술연마에 힘쓰도록 엄히 지령을 내리셨지요. 그러면서 외국에 간 통신사들이 어떤 소식을 가져오는지 비상한 관심을 쏟고 계셨는데 이듬해, 그러니까 선조 24년 정월의 일입니다. 스님, 이런 법도 있습니까? 아니, 주지 스님, 무슨 일이기에? 도성에서 소식이 왔습니다. 그래요? 외국에 갔던 통신사들이 돌아왔다 합니다. 그래서요. 풍신수길에 대해 뭐라 했다 합니까? 정사 황윤길은 복명했다 합니다. 아니, 뭐라고요? 풍신수기를 본 적 눈에 정기가 있어 인격이 비범한 인물이오니 반드시 큰 뜻을 품어 조선을 엄습할 근심이 있나이다. 저런요. 그런데 부사 김성일은 복명했다 합니다. 아니옵니다. 이 풍신수길은 눈이 쥐눈 같고 외모로 보나 언행으로 보나
하잘것없는 위인이오니 가히 두려울 것은 없고 근심할 것도 없나이다. 풍신수기를 본즉 눈에 정기가 있고 인격이 비범한 인물이니 반드시 큰 뜻을 품어 조선을 엄습할 근심이 있나이다. 일본 갔던 통신사 중 정사인 황윤길은 풍신수기를 보고 돌아와 선조에게 이렇게 복명했습니다. 그러자 부사로 갔던 김성일은 그와 정반대로 복명을 했으니 풍신수기는 눈이 쥐는 같고 외모로 보나 언행으로 보나 하잘것없는 위인이니 두려울 것이 없고 근심할 것도 없나이다. 이랬다고 하지요. 어찌해서 같은 통신사에 정부사로 갔으면서 같은 사람을 보고 평가하는데 이토록 정반대의 기운회가 나온 것일까? 그것이 본인의 소신에 의해 평가한 것이라면 불가하다 할 수 없는 일인지도 모릅니다. 헌데 후일에 부사 김성일에게 왜 정사 황윤길과 정반대의 복명을 했느냐고 물었을 때 김성일은 이렇게 대답했다 하지요. 서인인 정사가 그리 대답하는데 동인인 내가 어찌 같은 대답을 하리요. 이 얼마나 동분할 말입니까?